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우리가 타인의 토지를 통하여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전선 시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런 시설물들이 타인의 토지를 걸쳐서 시공되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문제점을 헤쳐나갈 방법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작년부터 맹지책자를 시작으로 법정이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 MPL 책자까지 오랜 기간 집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최근 필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매 강의 노트를 만화로 집필을 하였는데 독자 여러분들께서 일반 서점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본 책자는 필자가 강의를 하면서 축적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전 경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고급까지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를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학원 수업을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듣는 대면 강의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오후 6시 반에 오픈합니다.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는 1년을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100만 원에 해드리고 기본 교재 및 필자가 집필한 도서 8권을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과의 또 다른 만남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 OK 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카페는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사항, 특히 경매 물건 분석 등을 많이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좋은 정보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법원 판례 분석은 필자가 집필한 맹지 탈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책자는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맹지 탈출에 대하여 알기 쉽게 만화로 집필을 한 책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책자의 1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간단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고 상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성남시 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피고 소유주 토지를 통과해야 하니 피고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하자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하수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1심에서 3심까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상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한 자이고 피고는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받은 자입니다. 자, 결론은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승, 즉 피고는 원고가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심, 즉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피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과연 왜 이런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심부터 3심까지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가합 205863 토지사용 승낙의소 판결을 보겠습니다.
원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에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였고 성남시는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피고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했으나 피고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자 성남시는 급수공사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반려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 원고가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도시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시설공사는 피고의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할 수가 없고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시행할 시설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도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시설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가담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의 판단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거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가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 후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재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없거나 가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범위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중 주문기재 토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시행할 시설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성남시가 이 사건 급수공사 실시 후 전제 조건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보면은 원고의 이 시설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 중 주문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고승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2심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 2022-5707 판결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동일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2심의 판단만을 보겠습니다. 피고는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규정은 타 토지 소유자의 수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이외에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행할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니고 성남시가 급수공사 실시 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피고의 토지 사용 승낙서에는 피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은 민법 제218조는 도시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수도 등 시설에 대한 인접한 부동산간의 이용 후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점, 민법 제218조에 기하여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타 토지에 대한 수도 등의 시설권은 직접적인 시설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과 이에 대한 승낙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시설 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이 사건 도로 일부인 이 사건 사용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용도인 골프 연습장 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서에 토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될 시 본 승낙서를 토지 매입자에게 인계하며 토지 매입자는 본 승낙서의 모든 내용을 승계하고 상기 토지의 형질 변경에 의해 급수 공급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귀시와 협의하겠으며 이하 모든 사유로 발생되는 공사비는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급수 공사의 설치되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성남시로 하고 급수설비 개량 및 교체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도로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민법 제218조는 수도등 시설을 한 후에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타 토지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고 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218조에 규정한 시설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한정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 부분의 토지 사용 승낙을 구하고 있어 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설 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이 사건 도로 일부인 이 사건 사용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점, 민법 제218조에 규정된 수도등 시설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상린관계에 기초한 소유권 제한 규정으로 상린관계가 인정된 이상 토지 사용에 대한 피고의 수인 의무가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위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을 한정한다면 관공서 허가 여부, 공사 여건, 환경, 기후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는 결과가 되어 토지 이용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크고 소송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는 점, 피고는 민법 제218조에 기하여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승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과는 달리 원고의 패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218조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가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을 근거하여 수도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남시가 신청인의 사용 권한에 근거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청인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자료 하나로서 토지 소유자의 급수공사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의 뜻이 표시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 사용 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만 제출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
옹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를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해야 하는 피고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옹고가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토지 중 수도등 시설 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시설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증명 자료를 소로서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옹고는 자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수도등 시설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옹고의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의 시행을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옹고가 왜 패소했는가를 보면은 옹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 승낙의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의 수도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옹고의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의 시행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인데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토지 사용 승낙의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옹고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옹고에게 패소 판결을 했지만은 옹고에게 정답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필자는 평소 강의에서 이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상수도와 하수도는 먹고 싸는 문제라고 하는데 사람이 먹고 싸지를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권은 기본공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소에 가면은 당연히 사용승낙을 해오라고 하는 관계로 필요 없는 부담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사용승낙서는 급수공사 신청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남시가 신청인의 사용권한에 근거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청인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 자료의 하나로서 토지 소유자의 급수공사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의 뜻이 표시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 사용 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만이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한 상하수도 설치, 가스관 및 전기통신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 타인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경우 이 판례를 잘 참조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OK 경매에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